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세상의 대표적인 예로 고 정지영 회장님의 해봤어? 뭐 이런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굴의 의지로 성취해 나가는 참그 거북선이 그려진 집회인가요? 동전인가요? 이거를 들고 참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서 한편으로는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배를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 참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것을 그러한 불굴의 의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벼룩예화도 다 아시죠? 이렇게 좁은 방에서 자는데 벼룩이 자꾸 물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돼서 할 수 없이 이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요 책상 다리에다가는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벼룩이 이렇게 타고 오지 못하게 그러고 자는데 몇 시간 지나서 또 몸이 가려워서 보니까 글쎄 이 벼룩들이 벽을 타고 천정으로 가가지고 천정에서 수직 낙하해가지고 또 피 빨아먹는 참 이렇게 하찮은 미물인 이 벼룩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고 정정희 회장님이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폐 선박으로 조수간만이 차가 심한 곳을 막아서 난공사를 성공적으로 공사를 이뤄낸다든지 유엔군 묘지를 단장하는 데 있어서 보리를 갖다가 옮겨 심어서 파랗게 보이게 했다든지 보일러 설치나 양변기 설치를 노력해서 굴에다가 설치하는 얘기도 정주영 회장님도 아주 이런 굳은 의지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 자신도 지금으로부터 한 23, 4년 전에 파자 이야기라는 한자의 문자 유희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야 고등학교 선생이 무슨 책을 출간하냐 대학 교수도 내기 힘든데 그러나 저는 아니야 이거는 아주 독창적이고 흥미있고 재미난 이런 얘기를 해서 책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이러한 제 신념을 굳게 믿었기에 제 의지대로 성취해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이 출간됐을 때 그 책을 갖다가 들고 집사람에게 쌀밥이라도 한 공기 해라 이렇게 해서 어머님의 산소에 책을 놓고 제가 절을 드렸습니다. 제가 넌센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일 열매 중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넌센스 문제로 성취감이 되겠습니다. 성취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 2년 밤에 잠 안 자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책을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당시에 제 소원이 몸무게 60kg가 넘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책 쓰느라고 1, 2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몸무게가 60kg를 넘어서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 최상을 보자의 예로 직장 상사가 하루 만에 어떠한 기간을 내라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켰을 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멍청입니다. 그 일을 시키는 상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할 적에는 한 2, 3일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시키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시킨 직장 상사가 그래도 이놈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러한 좀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해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자세는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불굴의 의지, 제가 CEO라면 면접 볼 때 어떠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진실되고 이러한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발전성이 있는 거죠. 자, 최상을 보자의 예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통제력 외에 이러한 어렸을 때의 그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좀 영향을 줍니다. 좀 안 좋은 예인데, 그 대기업의 취업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원서를 봤을 때, 언제 한번 그 텔레비 나온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원서를 쓱 보고서 이렇게 지방대 나온 학생은 그냥 옆에 쓰레기통으로 처박더구만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놓고 지방대는 아예 쓰레기통으로 처박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걸 좀 보면은, 야, 네가 지방에서 4년 대학 다니면서 뭘 얼마나 보고 얼마나 느꼈겠어.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자님 말씀에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자금을 알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자금을 알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뜻이 큰 사람, 이렇게 넓고 커다란 마음, 호연지기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여기 춘천에 봉이산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봉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춘천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야, 춘천시가지 엄청 넓네. 이런 사람은 쫌페입니다. 큰 일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춘천에 그 봉이산에 올라가서 춘천시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에게게, 춘천이 이렇게 코딱지만 하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스케일이 좀 큰 그런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일본 소설 야망에 보면은 그 나이 어린 애가 무슨 잔칫날인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대청마루에서 오줌을 누는, 오줌을 깔기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그게 오다 노부나가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참 이게 하나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의 경제적 배경으로 어려서부터 옹냐옹냐 해준 것도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청마루에서 소변을 갖다가 당당하게 보는 그러한 행위에서 그래도 크게 될 놈이라는 것이 최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상의 새를 울게 하는 방법, 노부나가는 죽여서라도 울게 만드는, 급하게 하는 거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살살살 구슬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울게 만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냥 옆에서 울 때까지 기다리는, 결국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기에 이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러한 참을성, 인내심,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 잠용, 와룡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잠자는 용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있는 용입니다. 때가 오면은 이렇게 딱 승천해 가는 와룡, 누워있는 용이 되겠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요즘에 수많은 잠룡, 와룡들이 기지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 관한 일화로 청화를 막아내는 갑옷을 사오라고 그러죠. 사오라고 그러는지 만들어내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갑옷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오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만들어 구해오려는 그놈한테 고
갑옷을 갖다가 입혀놓고 거기다 대고 그냥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불량품 엉터리 갑옷이라면 총 맞고 죽는 거죠. 참 그런데 어찌 보면 오다 노부나가도 참 멋있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심상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또 이어서 결별하거나 이혼한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양상식,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관해서 제 나름의 소신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